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라섹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딱 일주일 되는 날이어가지고 좀 생생하게 라섹 후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켜게 됐고, 제가 이렇게 날마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한번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 이런 것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보시죠. 먼저 제가 받은 라섹은 투데이 라섹이었고, 이틀만 있으면 뭐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으신 이름인 것 같은데, 회복이 완전히 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틀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한 5일 정도인 것 같아요. 이틀 정도면 꽉 채운 48시간이면 이제 약간의 일상생활 정도가 가능한데, 막 밖에 돌아다니고 휴대폰을 보고 이런 업무는 안 돼서, 만약에 연차를 내서 수술하실 계획이라고 하면은 투데이 라섹이라고 하지만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점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꿀팁은, 이거는 수술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거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라식이나 라섹 같이 시력 교정술을 받고 난 후에는 인공 눈물이 비급여로 처리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한 달 전쯤 동네 약국 가가지고 눈이 좀 건조한 것 같아서 진료 보러 왔다 하고 진료를 받더니 마침 제 눈이 조금 건조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최대한 많이 수시로 넣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인공 눈물을 많이 처방해 주셨어요. 한 5박스 정도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물론 그거를 한 달 안에 못 쓰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쓸 수 있을 만큼 인공 눈물을 많이 확보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 당일날 처방전을 주세요. 뭐 항생제 같은 거 집에 가자마자 넣어야 되니까 그거랑 인공 눈물이, 이제 일반인은 당연히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처방전에 같이 주시는데, 저 인공 눈물 있으니까 빼주세요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같이 수술 받고 약국까지 같이 간 다른 환자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인공 눈물 한 박스만 사가시는데, 뭐 비급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격이 한 박스에 45,000원이더라고요. 저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5박스 사는데 한 박스당 10,000원도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방 미리 받아놓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인공 눈물 미리 타다 놓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최대한 수시로 넣게 많이 처방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신경 써서 해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부탁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술 당일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날이고, 저는 오후 5시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는 한 4시 30분쯤 도착을 했었고, 그래서 30분 정도 검사를 받고 5시가 됐고, 그리고 나서 5시쯤 마취 안약을 넣었거든요. 마취 안약 넣고 10분 정도 그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마취가 될 동안. 그리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눈이 아플까봐. 저는 아픈 거랑 그다음에 회복이 언제부터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였는데, 일단 마취 안약을 넣어서 아프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취 안약을 넣는 것쯤은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안약으로 마취가 잘 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눈에 기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되게 이물감이 들 것 같고 내가 눈을 감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수술은 되게 빨리 끝났고, 한 눈당 1분 정도? 1분에서 2분? 이렇게 하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빨간색 불빛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술 다 끝나고 나니까 한 5시 30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수술 받은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못 했는데 퇴근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택시 타고 바로 집 가서 자야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 강남역에 있는 안과였거든요. 그래서 강남역에서 수술 받고 퇴근 시간인데 택시 타는 거는 약간 너무 사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눈이 아플 것 같아서 무섭지만 그 순간에도 택시비가 너무
이 택시가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택시는 못 탔고 지하철 타고 집에 오니까 한 6시 정도가 됐어요. 6시 정도. 그 지하철 타고 오는 30분 동안은 앞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눈도 하나도 안 아프고 안약 효과가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제 집에 오자마자 아프려고 이제 눈이 막 시동을 걸더라고요. 갑자기 조금씩 한 눈씩 막 시리더니 막 찌르는 듯한 통증? 이런 게 있었어요. 엄청 시렵고 저도 후기를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제가 아까 제일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눈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모래 아래를 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막 많이 후기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저는 그냥 계속 그 찢어진 렌즈 꼈을 때 그 아픈 통증? 그런 거에다가 조금 시려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 드릴 수 있는 그 꿀팁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집에 오니까 아프기 시작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날 있잖아요. 수술하는 날 새벽에 넷플릭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잠을 적게 자고 이제 수술하고 집에 와서 아플 새도 없이 바로 잠들 수 있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2일차인데요. 2일차에는 뭐 후기를 쓸 것도 발 것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아프고 눈이 시려워가지고 그냥 눈은 뜨지를 못했고 약 먹을 때 먹는 물 정도 말고는 뭘 잘 먹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화장실에 창문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빛을 보면 너무 눈이 시려워가지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었고 이때 제일 도움 많이 됐던 게 그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뭐 빅스비라든지 아니면 아리아라든지 시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이제 그 친구들을 미리 활성화해놔가지고 저는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게 뭐 빅스비 라디오 틀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멜론 탑백 틀어줘 이런 거 해가지고 시간을 때웠어요. 라디오랑 멜론 듣다가 이제 눈 감고 계속 그것만 들으니까 몇 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그 빅스비한테 3시간마다 알람 맞춰줘 이렇게 해가지고 안약도 꼬박꼬박 챙겨서 넣었고 또 이제 라디오 듣고 있으면 잠들거든요. 그래서 알람 안 맞춰 놓으면 또 안약 시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꿀팁이었고 안약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또 제가 하나 들고 왔거든요. 제가 쓴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베개에다가 수건을 해놨었거든요. 왜냐면 제 베개가 이렇게 잘 흡수되는 재질이 아니어가지고 안약을 막 3시간마다 넣고 인공 눈물을 10분마다 넣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눈물 떨어지잖아요. 눈에 다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한 방울만 넣어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베개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니까 걔가 너무 축축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댔더니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수건 대니까 내 눈물이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다 흡수해가지고 엄청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수건 막 빨았으니까 다운이 향기 나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수건 교체해가지고 베개 위에 깔아놓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디서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수건 깔아놓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깐 거라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통제를 주거든요. 하루 3번 먹을 만큼 진통제를 알약을 주셨었는데 이거는 눈은 일단 이틀 차까지는 너무 아파서 눈 아픈데 잘 듣는 것 같진 않고 계속 잠이 드니까 하루 종일 자다 보면 그 막 왜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약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3일차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라섹한 지 3일차가 됐는데 어저께는 아예 눈을 못 떴다고 하면 오늘 3일차에는 간헐적으로 약 잠깐씩 눈을 뜰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눈을 감고 있어도 눈물이 계속 나고 눈을 떠도 눈물이 계속 나고 하는 상태여서 불편해서 어디 뭐 나가거나 이러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날은 이제 뭘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수술하고. 근데 저는 뭐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순살로 뭐 시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뼈 안 발라도 되니까 편하고. 그래서 저는 뼈를 시켜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꼭 순살로 찜닭이나 아니면 치킨 같은 거 시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눈이 간헐적 잠깐 뜰 수 있는 정도라고 했잖아요. 오전까진 그랬고 이제 한 오후쯤 되니까 5시가 넘어가니까 휴대폰을 보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희미하게. 아직 빛 번짐이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을 딱 열었더니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왜냐면 핸드폰이 원래 기본 설정이 화이트 모드예요. 그냥 기본 모드인데 다크 모드가 있거든요. 저는 다크 모드가 눈의 피로함을 덜 해준다 이런 말 그냥 듣고 흘렸거든요. 듣고 흘렸는데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듬더듬 기억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실눈 뜨고, 이게 지금 다크 모드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데가 검정색으로 테두리가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크 모드여서 눈의 피로가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다크 모드만 바꾸고 휴대폰을 보거나 하지는 못했고, 이날 밤에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흐리고 되게 번져 보이는데 그래도 수술하기 전보다는 어떤 피사체 형태가 뚜렷해 보이더라고요. 자동차가 뭐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 아니면 원래 자동차가 되게 뿌예 보였어요. 저는 그 난시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아, 자동차의 테두리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정도? 그거에 전 되게 만족을 했고, 그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밤에 나가긴 했는데 그 자동차가 다니니까 아무래도 눈이 너무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랑 나갔었는데 남자친구 팔짱 끼고 그냥 저는 눈 감고, 아, 나는 그냥 밤 공기 쐬러 나왔다 싶은 정도만 산책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다시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4일차가 됐거든요. 4일차인데 날짜로 계산하면 그냥 하루 이틀 3일째인 날이었어요. 그날이어서 금요일날 수술해서 4일째가 이제 월요일인 날이었고, 이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시린 게 진짜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날은 너무 신세계였어요. 원래는 3일째까지는 아, 진짜 수술을 괜히 했다, 남들이 다 해가지고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역시 쉬운 수술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일단 오늘은 너무 괜찮았고, 그리고 근데 대신 빛을 보면 시리긴 해요. 그래서 암막 커튼 계속 쳐놓고 있었긴 했고, 눈은 안 아픈데 잘 보이진 않았어요. 휴대폰도 계속 번져 보이고 이래서 안 보다가 저녁에 한 진짜 그 시간 기준으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시가 딱 되자마자 휴대폰을 보는데 글씨자가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이날은.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 너무 싫으니까 내가 답장을 해줄 순 없지만 카톡이 이렇게 왔구나 하는 거 확인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해서. 근데 이제 4일 동안 눈 감고 라디오만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세상과 조금 단절된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 조금 소통이 가능해서 좀 숨이 트인다 하는 정도? 그 정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조금 시력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은 안 봤어요. 확인만 하고 바로 꺼놨고, 이제 마지막 5일차거든요. 5일차 때는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이제 눈이 조금 부시지만 밖에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됐고, 그리고 제가 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3개월 동안 선글라스가 선글라스 쓰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쓰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또 제가 간호사다 보니까 모니터를 계속 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아, 모니터 볼 때 눈이 좀 피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저희 집 앞에만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안경집에 그 자외선 차단이랑, 그러니까 UV 차단이랑 그리고 청광 차단 있잖아요. 요즘 좀 많이 쓰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이거 2가지를 접목시켜서 렌즈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쓰던 안경을 가져가면은 거기에다가 자외선 차단이랑 블루라이트 차단 이렇게 같이 해서 알을 새로 해주니까, 그러면 선글라스 굳이 쓰지 않아도 전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축 한 번인가 들어가가지고 가격이 21,000원인지 26,000원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안경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내 조명이나 모니터에는 안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의사항에도 써있어서 쓰진 않는데 밖에 나갈 때에는 쓰고, 그래도 너무 신세계였던 게 그 시력 안 좋으면 알죠. 안경 테 막 마음에 드는 거 골라도 갑자기 알 끼우면 눈 엄청 작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안경에 시력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테를 써보면 내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막 이렇게 가서 봐야 되는데 잘 보이니까 너무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아, 라식 수술 이래서 하구나 그런 생각을 그 안경점에서 했어요. 제가 써온 거는 다 읽어드린 것 같거든요. 엄청난 꿀팁이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수술하기 전에 보면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건강하게 라식 잘 받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